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 녹여서 복습해 보자라는 의미고요. 내용 문제들의 출처는 그동안 나왔던 여러분들 이제 과거 기출이라든가 영재에서 우리가 쓸만한 문제라든가 또는 경시대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보시면요. 질량이 각각 1과 2인 두 물체 A, B가 있는데 200m 같은 높이에서 A는 자유낙하시키고요. B는 2초가 지난 후에 같은 높이에서 A를 자유낙하시킵니다. 자,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옆에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려보세요.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시면 되죠. 당연히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200m 높이에서 낙하시킨 거예요. 그러면 200m 다 낙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거기에 보시면 A라고 하는 1kg짜리 물체와 B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가 있고요. B를 먼저 낙하시킨 후에 A를 2초 후에 낙하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먼저 B가 낙하하고 나서 2초가 지난 후에 A 낙하해. 그러면 2초일 때 B는 얼마? 속력이 20인 상태로 가고 있을 거고요. A가 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200m 갈 건데 자, 누가 먼저 도착하니? 누구요? B요. 그리고 A는요? A는 언제 도착해요? B가 도착하고 나서 2초 후에 도착하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속도는 누가 빨라요? 바닥에 닿을 때 속도 같죠. 왜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했을 때 속력은 둘이 같아야 되고요. 이런 생각들을 담아서 그리셔야죠. 되겠어? 그래서 속력은 같아야 되고 도착했을 때 시간은 A가 B보다 2초 길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때 A라고 하는 물체는 1kg예요. B라고 하는 물체는 2kg예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사실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가속도죠. 되겠어? 얘네들의 가속도는 다 뭡니까?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래프는 평행하게 그리셨어야 됩니다. 납득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은 속력으로 도착하고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t초로 같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도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바닥에 도착할 때 속력이 얼마인데요? 구해 빨리.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셔야죠. 여러분 출석 면담 불려 들어가는 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그때까지 이제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속력,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빨리요. 자, 속력 구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속력을 구했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최고 높이에서 갖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서의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바닥에서의 속력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네가 얘기해야 돼. 면접 가면. 알겠어? 그래서 최고 높이에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그래서 같다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니? 그러니까 왜 역학적이 아니라 보존된다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존형 같이 뭡니까?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루트 2g h고요.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200이죠.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20루트 10 20루트 10이죠. 됐어?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둘 다 똑같이 20루트 10의 속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루트 10 자,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어떻게 구했어요? 평균 속력분의 낙하거리요. 자, 평균 속력이 쟤는 얼마죠? 지금 속력을 구했으니까 평균 속력 알 수 있네요. 얼마입니까? 10루트이죠. 그래서 평균 속력으로 낙하한 거리를 나누면 돼요. 네, 괜찮죠? 자, 그럼 평균 속력은 10루트 10이고요. 그걸로 낙하거리 200을 나누실 거니까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니? 2루트 10 네, 2루트 10 나오겠죠.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B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2루트 10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2루트 10이 맞죠? 네, 이렇게 구해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되겠어?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공간이기 때문이고요. 사실은 낙하 시간은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평균 속력을 모를 때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h는 2분의 1 gt 제곱이 시간과 낙하 높이 사이의 관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g분의 2h로 해결하셔도 되는 얘기였어요. 맞아. 그럼 나 거꾸로 얘기할게요.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게 뭐니?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하고요. 낙하 높이입니다. 그러면 낙하 높이가 같은 지구와 달입니다. 낙하 높이가 지구에서도 200m, 달에서도 200m.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자, 어디가 길어요? 달라요. 몇 배입니까? 루트 600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담으셔야 돼요. 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자, 그럼 거꾸로 가죠. 바닥에서 물체를 던져 올립니다. 20의 빠르기로 던졌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지구, 여기는 달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중력 가속도 최대 높이 중력과 속도가 다르니까 뭐가 다를까요? 올라갈 수 있는 네,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가 다르겠죠. 그럼 최고 높이 구하세요. 몇 대면? 해 빨리. 몇 대면? 6대1 이걸 어떻게 구해요? MJ 어떤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되는 거죠. 알겠어? 바닥에서 닿을 때, 던질 때 운동 에너지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같은데 꼬맹아. 됐어? 자, 얘네들 질량 똑같아요.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던지는 속력도 똑같아요. 생각할 여지가 없죠. 네. 되겠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력 가속도와 높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니? 반비례 관계가 있죠. 되겠어?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의 중력 가속도의 비율이 6대 1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높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겁니까? 1대 1이라는 거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되겠니? 이런 식으로 공기 저항이 없는 자유낙하를 단지 지구에서 하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천체에서도 하잖아요. 천체가 달라지면 변하는 건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면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뭐가 바뀔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 던져 올렸을 때 얘가 H만큼 올라간다면 달에서 던져 올리면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니? 6H. 자, 그랬을 때요.
최고점에 도착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지구에서 던진 애가 클까요? 달에서 던진 애가 클까요? 똑같아요. 왜 같아요? 중력 가속 안 들려. 처음에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가 같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같았으니까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도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되겠어? 논리적 사고가 드러나게끔 설명하시면 돼요. 쓸데없이 공식 설명할 필요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지 그 문제의 OX가 왜 중요할까요? 얘는요, 오픈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올 수 없습니다. 얘는 오픈된 문제예요. 그래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하나에 여러분 생각을 이제 담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여기에서 맞는 거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몇 개나 골랐습니까? 3개 골랐어요. 맞는 거 불러요. 2번, 4번, 5번인데요. 1번 왜 틀렸을까요? 가속도 같겠죠. 그래서 둘 다 중력 가속도니까. 3번 왜 틀렸습니까? 성차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계속 벌어져요. 자, 이 두 물체가 떨어질 때 낙하거리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거리 어디니? 자, 2초인 순간에요. B는 낙하하고 있고 A는 그 높이에 있었으니까 맨 처음에 얘네들의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20m 차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1초 지나면 1초 동안에 1초 더 지나 3초가 되면 B는 이만큼 가는 동안 A는 요거밖에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 차이가 어디게요? 네, 둘의 시간 속도 그래프의 차이, 여기가 둘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에 비해서 1초 지났더니 거리가 이만큼 더 늘어나요. 맞아? 또 1초 지나면 거리는 또 이만큼 늘어나겠죠. 맞아? 그래서 둘 사이의 간격은 일정한 게 아니고 일정하게 뭐한다? 증가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둘의 속도 차이는? 그건 일정하죠. 얼마? 20.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조건이죠. 어떨 때 이렇다고요? 공기저항 없을 때. 그럼 공기저항이 있으면요. 그려요. 공기저항이 있어요? 시간속도 그래프 그려요. 그리라고. 인가요? 네. 왜 이래요? 개혁을 못 잡는 거야? 네, 맞습니다. 아닌데요. 그럼 공기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 왠지? 그럴 순 없지 않니? 맞습니다. A, B 표현하고요. 이 높이 차이 얘기하세요. 이거 높이 차이 얘기하세요. 얘들아 정신 좀 차리자. 공기 저항이 있을 때 물체는 자유낙하가 아니고 무슨 운동한다? 낙하 운동한다. 차이점이 뭐니? 공기 저항이 있으면 뭐가 다른데? 자유낙하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돼서 어떻게 되는데? 계속해서 속도가 늘어나지 않고 종단 속도에 도달하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죠. 근데 그 내용이 왜 없네요? 뭐 하는 겁니까?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낙하하다가 종단 속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속력이 일정 증가하지 않고 등속도 운동한다. 맞아요? 이때 이 속도가 일정한 이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 종단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다? 물체
무게입니다. 무게입니다. 되겠어? 자, 실제로 물체가 낙하할 때요. 물체의 무게와 같은 공기 저항이 생기는 순간까지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정신 안 차리냐? 그랬을 때 공기 저항력 어떻게 구하지? K, V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아질 때까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단 속도 어떻게 구했습니까? 종단 속도는 K분의 mg. 근데 K라는 것도 상수고요. G도 중력 가속도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종단 속도를 결정하는 건 물체의 뭐라고요? 중력. 됐어? 또는 질량이라고요. 근데 B와 A의 질량비가 몇 대 몇입니까? 네. A가 1, B가 2죠. 그럼 종단 속도 누가 커야 됩니까? B가 몇 배 커야 됩니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 안 나타나냐고요. 얘가 B고요. 얘 2kg짜리예요. 그리고 2초 후에 A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A도 속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겠죠. 얘는 1km라고요. 그러니까 종단 속도는 B가 2배 크다고요. 이게 2V이고요. 얘는 V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으셔야죠. 배웠는데 왜 안 씁니까? 이래. 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낙하하는 물체에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의 차이점을 보시고요. 자, 이렇게 공기 저항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이 등속 운동하는 구간에서요. 물체는 등속도로 낙하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A라는 물체의 속력이 10이었는데 여기 와도 A라고 하는 물체의 속력이 10입니다. 낙하 거리가 요 사이의 거리가 5m입니다. 자,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 얼마입니까? 열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는 어떤 에너지가 줄었다는 거죠.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했을까요? 위치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감소한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5m 낙하했으니까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mg 5m죠. 그만큼이 열 에너지가 발생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많은 문제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걸 이제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내시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유낙하에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일상생활의 운동으로 여러분 확장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요. 하루에 잠 2-3시간 자도 모자랄 정도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요. 복도에서 그렇게 수다 떨고 다닐 이유가 저는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자소도 다 열어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래요. 우리 옆에 옆에 떨어져서 지금 과거반으로 온 친구들 있죠. 걔네들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 굳이 경험하고 싶니? 이 상태로 가면 경험할 수밖에 없어. 생각보다 엄청 안 괜찮아요. 엄청 안 괜찮아요. 선생님 딸은 고등학교도 이제 상상고 가고 거고 대학교도 이제 각 대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합격자 발표했을 때보다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했을 때 선생님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근데 거꾸로 고등학교 그 발표했을 때 떨어졌으면 그 어린 나이에 엄청 더 상처를 받았겠구나. 왜냐면 고등학교보다 대학교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상처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컸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상처는 사실은 오랫동안 남아요. 굳이 경험할 이유가 없는 상처는 안 경험해도 되잖아요. 잘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관찰해서 얻은 자 밑줄 쳐 속도 그래프야.
속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는 거니? 자, 그러면 얘가 앞쪽으로 가는지 뒤쪽으로 가는지 뭐 보면 아니? 속도 부호요. 되겠어? 속도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방향이 몇 초일 때 바뀌었니? 15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라고 하는 거의 부호는 사실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속도 부호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점점 빠르게 앞으로 가는 거고 얘는 등속도로 앞으로 가는 거고 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앞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속도가 점점 뭐해지면서 반대로. 속도가 점점 뭐해지면서 느려지. 빨라지는 거야 얘들아. 속도가 점점 뭐해지면서 빨라지면서 어디로 가는 거니? 뒤로요.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2야.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3이야. 속도가 주는 거니? 아니요. 뒤쪽 방향이라는 뜻이라고. 물리에서는. 되겠어? 크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15초부터 16초까지는요. 뒤쪽 방향으로 점점 빠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 중에서 힘을 받고 있는 운동이 어딥니까? 힘을 받고 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0부터 1, 3, 몇 번? 1, 3, 4. 어떻게 알아요? 속도가 그렇죠.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알지함을 받고 있는 거죠. 되겠어? 자, 이물체는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고 쳐. 자, 이때 작용한 힘의 방향. 같은 방향. 앞에 방향. 네. 되겠어? 이때 받고 있는 힘의 방향.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이때 받고 있는 힘의 방향.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1번하고 4번은 힘의 방향이 같다. 다르다. 1번하고 3번은 힘의 방향이 같다. 다르다. 3번하고 4번은 힘의 방향이 같다. 같다. 같죠. 힘의 방향이 뭡니까? 가속도의 부호 방향이죠. 얘 가속도 부호가 뭐니? 플러스 A죠. 얘 가속도 부호가 뭐니? 마이너스 A죠.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힘의 방향이 같죠.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3번과 4번은 등가속도 운동입니까?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 등가속도 운동입니까? 네. 이거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 안 바뀌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3번에서 4번까지는 같은 가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0, 5, 10, 15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데 몇 개 찾으셨어요? 3개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 2, 5 맞습니다. 자, 그럼 3번과 4번이 틀렸다는 얘긴데 처음 5초 동안 물체에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힘이 작용했다. 어떤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일정한 힘이지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작용한 힘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작용한 힘의 크기는 0이죠. 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 운동이니까 알자이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출발 후에 16초인 순간 이 물체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 왼쪽에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넣은 이 플러스 부호가 어느 쪽? 오른쪽. 마이너스 부호가 어느 쪽? 왼쪽. 그럼 꼬매가 생각해봐. 얘는 출발점에서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갔다? 그랬을 때 몇 초일 때 가장 출발점에서부터 멀어지니? 15초일 때까지 오른쪽으로 쭉 갔으니까 기준점부터 제일 멀리 있고요. 15초부터 16초까지 돌아오고 있는 거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출발 후에 16초인 순간 이 물체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어디에 있니? 오른쪽에 있죠. 왼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내가 물체를 똑바로 던져 올렸다. 언제까지 올라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되겠어? 자, V의 속력도 던졌다.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 최고점에 도달을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해? 2분의 1 GT 제곱. 루트 G 2H 루트 7분의 2H. 루트 G분의 2H. 그럼 여기 H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때 걸린 시간 G분의 뭐라고요? V요. 내가 맨 처음에 이 새끼 20의 속력을 던졌어. 몇 초 동안 올라가니? 2초.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문자가 생소하면 숫자를 놓고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2초 걸린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중력과 속도를 수직으로 던진 속도로 나누시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최고점의 높이는 자명하게 나오지. 20m 올라갔겠네? 이러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프 활용해. 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자, 위로 올라갈 때 몇 초 걸렸다고? 2초. 내려올 때 몇 초 걸렸다고? 2초.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조건이 있어요. 공기저항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어야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같고요. 같은 높이에서 빠르기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공기저항이 없으면. 그럼 생각해. 공기저항이 있다고 치자. 올라갈 때 시간이 적게 걸리니 내려올 때 시간이 적게 걸리니?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생각해 빨리. 공기저항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T1하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 T2가 같은지 누가 더 큰지 보셔야 되고요. 던지는 순간에 속력이 V,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V 다시. 이 속도는 어떨까요? 비교 하셔야 되겠죠 이제. 올라갈 때도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진공이 아니고 공기가 있을 때. 공기 중에서 T1과 T2 중에 누가 클까요? V1과 V2 중에 누가 클까요? T2가 더 크지 않아요? T2가 더 길어. 길어. 이거 2초 걸리면 얘는 2초보다 길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속력은요? V1이 더 커요. V1이 더 커. 왜 그래? 공기저항 받으니까. 그렇죠. 공기저항을 받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알겠어? 여기서 던질 때 속력이 20이면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때 여기서 속력이 20일 수가 없어. 한 14 정도밖에 안 돼.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맞아? 근데 이 속력이 더 빨라. 그럼 시간은요? 얘가 더 길어.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낙하는데 걸린 시간은 뭐가 결정한다 했어? 중력과 속도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 했어? 중력과 속도. 가속도요. 그러면 가속도가 누가 큰지를 보면 가속도가 클수록 시간은 짧아지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가속도 질량분의 알짜임이에요. 그러니까 낙하는데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 물어본다는 얘기는 꼬매나 가속도를 물어봤다는 얘기야. 가속도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알짜임을 물어봤다는 얘기야. 그럼 꼬매나 내가 얘를 던져 올려.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이니? 중력이랑 중력이랑 들어올리는 중력이랑 공기저항이죠. 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력 이로 작용하죠. 공기저항 어디로 작용해요? 아래로 작용하죠. 운동과 반대 방향이니까. 예를 들어 중력이 뭐 이렇게 막 겹쳐서 그려줘. 예를 들어 중력이 얘가 10N이라고 칠게요. 공기 저항이 4N이라고 칠게요. 알자임이 얼마입니까? 14예요. 그 14를 16N이니까 1kg겠죠. 이렇게 나누시면 얘 가속도예요. 맞아요? 근데 얘가 떨어질 때요. 빨리 보세요. 중력 얼마입니까? 10. 공기저항 어디로 작용합니까? 위로요. 이거 3입니다. 그럼 알자임 얼마입니까? 6입니다. 알겠어? 가속도가 얘가 더 커. 그래서요. 똑같은 높이를 올라간 높이와 내려온 높이는 같잖아요. 얘가 10m 올라갔으면 10m 내려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 가속도가 작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 똑같은 높이 h를 가더라도 얘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공기저항이 있을 때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천천히야.
알겠냐? 그리고 같은 높이를 지날 때는 빠르기가 똑같지 않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건 다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됐어 전제 조건을 깔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생각해 보자. 가서 이제 안 배운 내용은 없어요. 역대 선배들이 가서 안 배운 내용 나왔어요. 이건 없어요. 단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배운 걸로 연결하느냐가 관건이야. 알겠어?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배운 거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지만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자, 3번 가죠. 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는요,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제 가속도가 다른 천체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자, 달과 지구에서 질량이 같은 공을 같은 속력으로 수직으로 던져 올린다고요. 우리 아까 해봤습니다. 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몇 개 찾았습니까? 2개입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자, 하나는 지구에서 던져 올리고요. 하나는 달에서 던져 올려 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구고 중력 가속도가 G고요. 여기가 달이고 중력 가속도는 6분의 1 G라고요.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똑같은 속력으로 던져 올린다고 했으니 나는 쉽게 여기에 1kg짜리 물체가 있는데 20의 속력으로 던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놓고 생각해 보시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달에서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는 지구의 경우에 몇 배여야 되지? 아까? 6배. 6배여야 돼요. 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되겠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이 mg h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속력으로 던졌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와 높이는 반대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올라간 높이가 h면 얘가 올라가는 높이는 6의 h예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자, 2번하고 4번은 맞았다 그랬으니까 자, 3번 보시면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라고 했죠. 우리요 던졌을 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G분의 V제로죠. 그때 지구에서 던지던 달에서 던지던 던지는 속력은 똑같다며. 문제는 뭐만 달라? 중력으로 가속도. 그러니까요. 얘가 6분의 1 G라며.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시간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얼마입니까? 6이요.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번이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자, 5번 보시면 공이 달 표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지구의 표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과 어때야 되니? 라고 했는데 얘 공기 저항 없어. 그럼 20으로 던졌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속력 얼마? 얼마니? 이거 속력 얼마니? 20. 그래서 달에서 던졌어. 공기 저항 없어. 되겠어? 자, 그래서 20으로 던지면 달에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속력 얼마여야 되니? 20.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크기는 같아야지. 왜 소수를 써? 무슨 말인지 알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잖아. 단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똑같은 운동 에너지로 되는 것 뿐인데 속력이 달라질 수 없어. 속력이 달라지는 건 공기 저항이 있을 때야. 알겠어? 없으면 그 속력 그대로 내려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아는 거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큰 바퀴의 반지름이 20이고 작은 바퀴의 반지름이 10인 축바퀴와 옴직도르래 2개 연결했고요. 도르래 2개의 질량은 각각 무게는 각각 200, 축바퀴의 무게는 500이라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이 100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했죠. 자, 오맹아, 옴직도르래 몇 개 있다고요? 2개. 옴직도르래는 물체의 무게를? 이번에 네. 물체의 무게보다 절반만큼의 힘이 필요하죠. 됐어? 자, 그러니까 당겨야 되는 거리는? 2배죠. 왜요? 1의 원리. 1의 원리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힘의 크기가 줄어든 만큼 이동거리가 늘어나서 하늘의 양은 변화가 없다라는 게 1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도론의 두 개의 축바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뭐 그런 그림인데요. 첫 번째요. 여기에 1000N짜리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줄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야? 이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고려할 건 얘만 고려하면 안 되죠. 여기는 움직도로가 무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200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줄에 걸려있는 건 몇 뉴턴입니까? 1200이죠. 그 1200을 이 줄도 잡아당기고 이 줄도 잡아당겨야 되니까 한 줄당 걸려있는 힘이 얼마나? 600이죠. 그러면 두 번째 보룰에는요. 거꾸로 이 60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실이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보룰에도 무게가 있죠. 그렇다면 이 실에 걸려있는 거 총은 얼마입니까? 800입니다. 그걸 이 장력과 이 장력으로 들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줄 하나당 얼마씩? 400씩 걸려 있어요. 됐어? 그 400씩 걸려 있는 이 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축바퀴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긴 줄을 잡아당기는 건데 중심으로부터 얘는 1, 여기는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축바퀴의 무게가 5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실제로 매달려 있는 건 얼마입니까? 400이니 900이니? 400이죠. 축바퀴에는 대가리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서 얘 무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축바퀴에 400N이 매달려 있다는 거 아니니? 그랬는데 이 축바퀴는 뭐의 원리? 질의 원리.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 무슨 점? 작용점, 자침점, 힘점 몇 종질에? 실화라고 한 병신 새끼들아. 일종질에 이런 개놈의 새끼들아. 이거 그냥 스탠다드한 거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400N짜리 물체가 있고요. 길이가 1대2란 얘기잖아. 네. 내가 여기 누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3종이 돼? 몇 종? 1종 질에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야. 2종 질에 이게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두 개 위치만 바꾸라고 했어.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 않지 않니? 외울 때 되지 않니? 3종 질에 불러. 어떻게 알아봤어? 어떻게 알아봤어? 어떻게 하면 3종이라고 했어? 기본에서 이 뒤에 있는 두 개만 위치 바꾸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불러. 작용점, 힘점, 받침점. 너네 이거 출생한다고 해서 물어보던데 세종에서. 일종지례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 시소. 끝났네. 지구상에 시소밖에 없네. 고정도로래. 가위. 이런 것들이죠. 이중질이 이용한 거. 병따개. 볼트 조이는 거 뭐야? 니퍼? 뭐라는 거야? 씨. 호치게스. 그 다음에 움직도로래. 나간다. 삼종질에 이용한 거. 낚싯대. 하나 더. 네 팔 새끼야. 우리 팔. 알겠어? 여기요. 여기 팔. 우리 팔이 삼종질이라고 그림까지 그려줬는데 너네 수업 시간에 뭐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우리 팔이에요. 이 뼈다귀 스스로 못 움직여서 누군가가 들어주고 있어요. 누가요? 근육이요. 여기에 있는 근육이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점입니까? 이게 받침점이에요. 이게 무슨 점입니까? 이게 힘점이에요. 이게 무슨 점입니까? 작용점이에요. 삼종질이라고. 우리 팔이요. 근데 보면 이거 잘 보시면요. 사실은 여기서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이 뭐겠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0이라고 치자.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쵸? 그럼 힘의 비는? 그러니까요. 이거 10N짜리 물체를 들려면 나 이 근육에 얼마의 힘으로 몇 뼈를 들어야 된다고요? 100N. 3종질에는요. 뭐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거리. 그쵸? 이 근육이 1cm만 수축해도 얘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10cm 올라가는 거예요. 3종질에는요. 힘의 손해를 보고 길이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팔이 우리 몸에 있는 팔이 3종질의 구조로 듭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길이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이 확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낚싯대나 우리 팔이다. 얘가 3종질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비가 1대인데 이거 1대인데 여기 400짜리가 있는 거잖아요. 나 얼마 있는 거 눌러줄 테니 200. 그러니까 이 실을 잡아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가 200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힘이 몇 분의 1로 줄었어요? 5분의 그럼 뭐 거리는? 5분의 그러니까 얘가 1m 올라가려면 몇 미터 내려올까요? 5m 내려가겠죠. 1의 원리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바퀴는 몇 종질이라고? 축바퀴가 몇 종질이라고? 1종질의 순서, 작용점, 받침점, 힘점. 2종질에는 받침점, 작용점, 받침점, 작용점, 힘점. 3종질에는 작용점, 힘점, 받침점.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디를 뒤집어 놓은 건지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면 그때그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편하고요. 우리 팔은 3종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5번 왔습니다. 자, 5번이요. A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다고? 2개, B에 작용하는 힘은? 3개, B에 뭐 작용하냐? 수직강력, 중력, 자기력, 네, 수직항력, 중력, 중력, 자기력. 그래서 이때 A와 B가 자석이니까 자기력이 작용하죠. 네, 청력 방향으로 작용하죠. 네, 자, 이때 자기력은 A가 받는 게 클까요? B가 받는 게 클까요?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두 물체의 질량을 똑같이 M이라고 볼게요.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 구하세요. M이요? 네. MG, 얼마요? MG, 지랄을 해라.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구하라고요. 어떻게 MG가 나오냐 이 썩을 놈들아! 여기에 뭐 작용하고? 자기력, 중력, 중력, 수직항력, 수직항력. 어느 방향인지는 아니? 네, 중력이요. 자기력이요. 그쵸? 수직항력이요. 이거 얼마인데요? M,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MG였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얘가 받는 자기력과 얘가 받는 자기력 같겠죠? 이 새끼 확정이 떠있죠? 합력이 얼마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뭘 이래. 얘 중력이 MG인데 허공에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기력이 얼마란 얘기냐? MG란 얘기야. 근데 작반이기 때문에 얘도 MG겠지.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2mg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되겠어. 힘은 출석 면담에서 많이 물어본다 했다. 힘의 방향 정확하게 생각해서 합력이 0이 만들어지는 힘을 내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어? 이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이 몇 개냐가 아니고 그것들의 관계도 기억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연락용 문제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40cm 실에 20g의 추를 매달아서요. 얘를 들어 올립니다. 자, 60도의 각도가 되게 A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놓았습니다. B를 통과하는 순간에 속력은 왜 생기니? 왜 생기니? A에서 B에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속력이 얼마 돼? 20. 얼마? 2, 뭐야? 20이야 2야 이 새끼들아. 같은 문제인데 답이 왜 달라? 2요.
길이가 몇 도라고요? 60.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40. 그러면 이 길이도 40이겠죠? 그럼 이거 자르면 지각선밖에 없냐? 네. 그럼 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지? 20이죠. 그럼 20m 높이를 20m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의 운동 에너지잖아요. 20cm. 그래서 V는 루트 얼마입니까? E, G 얼마입니까? H요. 모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얼마라고요? 20은 누구였냐? 박근혜 씨.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순간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겠죠? 자, 이때 이 실의 장력이 얼마냐? 구해 빨리. 이 실의 장력이 얼마냐? 어떻게 보였어? 이파이를 잘 보는 그걸. 그건 죽이죠. 아, 나 장력 구하라 그랬는데. 왜냐면 어떻게 구했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얘가요. 여기 있을 때 장력과 여기 있을 때 장력이 같겠니? 다르다. 또 얘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을 때 장력과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장력이 같겠니? 다르다. 그럼 이때 장력은 어떻게 구하냐? 자, 보면 이때 얘가 이렇게 지나면서요. 지는 무슨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세요? 등소원. 등소원 운동이요.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알제 뭐가 필요하니? 안 들려. 부심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니? 중심.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알자에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실제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이니? 뭐야? 몇 개란 얘기야? 3개. 뭐? 장력하고 중력하고 등소부하고 두 개. 뭐라는 거야? 등소 원운동에서 이렇게가 뭔데? 접선 방향, 운동 방향이야. 그 방향에 힘이 있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받는 힘이 뭐니? 중력과야. 장력. 장력이라고. 그 부임의 알자 힘이 뭐라고요? 구심력이라고. 구심력은 알자 힘의 이름이지 구심력이라는 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얘가 받는 그 순간의 힘의 알자 힘의 이름이 구심력인 거야. 맞아? 그럼 꼬맹아, 장력하고 중력 중에 누가 커야 되니? 장력. 그러니까 알자 힘이 이 방향으로 생기겠죠. 네. 그러면 큰 장력에서요 중력을 빼면 구심력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력이 얼마니? 그러면 구심력에다가 중력을 더하면 되죠. 네. 장력 구하는 식이 뭔데요? 얘들아 주고받고가 되자. 장력 구하는 식 아니 구심력 구하는 식이 뭐니? R분의 MV 제곱. R분의 MV 제곱. MV 제곱에다가 mg 더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네. 해 빨리. 얼마 나올까? 4. 아니거든요. 0.4. 4가 나온다고? 4가 나와? 이거 R이 얼마냐? 0.4.
자 이제 돼?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넣은 거 맞아? 확실해? 자 그럼 보면은 이 진자 운동을 할 때 장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계속 바뀐다. 계속 바뀝니다. 되겠어? 속력이 계속 달라지니까 되겠니? 장력의 크기는 계속 바뀝니다. 그럼 진자 운동할 때 R자임은요? 일정합니까? 그럼 진자 운동할 때 R자임이 일정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R자임은 어디가 제일 클까요? A에서가 제일 커요. A하고 B가 되겠습니까? 네, 얘는 장력이 이쪽이고 중력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쯤 보면 장력은 여기고 중력은 여기잖아요. 맞아요? 네. 뭐가 달라지니? 각도는 각도. 각도가 좀 벌어지잖아요. 날짜에 그게 줄어들겠죠. 되겠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하고 아까 이거 진자 운동할 때 주기 어떻게 구하라고? 야, 몇 점 가서 그거 할 수 없잖아. 제대로 불러. 2파이 루트 G분의 L. 그렇다면 다시 말해. 진자의 주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니? 중력 가속도와 실의 길이. 그럼 중력 가속도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 다른 천체 가면 돼요. 또요. 엘리베이터. 네, 관성력이 있는 곳에 가면 관성 가속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겠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가 주기가 길어지겠니? 내려올 때가 길어지겠니? 주기가 길어지려면 가속도가 뭐해지면 되니? 작아져야 이 세계가 커지는 거 아니야? 이게 중력 가속도 일단 봤죠?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면 관성 가속도는 어디로 작용할까요? 아래로 작용하죠. 얘 중력 봤죠? 얘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가지면 관성 가속도 어디로 작용할까요? 위쪽이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가속도를 가질 때는 얘가 G 플러스 A, 그렇죠? 내려오면서 가속도를 가지면 어떻게 되니까 G 마이너스 A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는 누가 있겠니? 올라갈 때야 내려갈 때야? 내려갈 때겠죠. 뭐 하는 거야? 납득이 되냐? 이거 철로 만들었다고 치자. 여름에 주기가 길어지니 겨울에 길어지니 아니면 똑같니? 여름에 길어지죠. 왜 그러니? 열팽창 때문이겠죠. 열팽창을 하면 실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 보면은 이 진자의 주기를 결정하는 거 이거야. 그러면 진자에 매달려 있는 추의 질량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니?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진폭을 크게 하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진자의 주기는 중력 가속도와 실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걸 거짓말.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으라고. 진자의 등시성.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하는 거야. 7번 가자. 빨라? 빨라? 아니요. 7번 보시면요. 자, 바닥면으로부터 질량이 0.4kg의 물체를 수평면과 30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빗면을 따라서 팔이라고 하는 처음에 속력으로 밀었습니다. 밀어 올렸습니다. 이 물체는 빗면을 따라 4m 올라간 후에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밑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온다고 치자. 자, 물에 답할 거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자 밑줄 쳐 마찰력이 있대요. 마찰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고점에서 무슨 에너지 구하면 되겠니? 그렇죠. 그래서 얼마니? 자, 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순간 처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라고 했는데 밀어 올릴 때는 역학적 에너지 뭐만 가지고 있냐?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운동에너지는 12.8이었는데 얘가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아까 얼마라 그랬냐? 8이라 그랬냐? 그럼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에너지가 줄었죠. 얼마요? 4.8이요. 왜 줄었을까요? 마찰이 한 일로 변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꼬맹아 올라갔다 내려오면 마찰이 한 일이 얼마가 되니? 9.9점이요. 네. 마찰이 한 일을 2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4.8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그래서 9.6줄이죠. 되겠어? 그래서 얘가 왕복하는 동안 마찰이 한 일이 9.2만큼이 마찰이 한 일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도착할 때 운동에너지 얼마여야 되니? 3.2. 3.2면 되죠. 됐어? 그럼 그때 속력이 얼마면 되니? 4. 네, 그건 얘기하고 있죠. 되겠어?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게 아니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같죠. 되겠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기서 성립할 수 없지만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서 보면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지만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뭐 된다? 전환된다. 자,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도 했지만 우리가 방학 동안, 특강 동안에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열심히 했단 말이야. 기억해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 이렇게 전환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어떤 꼬마정보가 더 밝니라고 하는 건 전기 에너지가 누가 더 빛 에너지로 많이 전환되니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꼬마정보의 밝기는 뭐 비교하면 된다고요? 전력 계산하면 된다고요. 맞아. 자, 전력 구하는 식 P는 VI는 아이되고 말고 되겠어? 자, 직렬 회로일 땐 뭐가 일정하니?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비. 됐어? 전류가 일정하니까 꼬매가 저항이 뭐한 새끼가? 큰 새끼가 밝아. 병렬 회로에서 뭐가 일정하냐? 전압이 일정하니까 저항이 뭐한 새끼가 밝아? 작은 새끼가 밝아. 이렇게 써있잖아. 알겠어? 이런 얘기야. 괜찮아? 하겠어? 오케이. 자, 여기서 더 설명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시간이 애매했어. 자, 꼬맹아, 여기 있는 문제가 쉽지 않아. 자, 6페이지, 7페이지, 빨리. 근데 5분밖에 못 주겠어.
시간을 더 들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해요. 자, 꼬맹아, 문제가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뭔가 이렇게 턱이 다 있어. 잘 넘어가. 8번이야. 그림은 질량이 1kg의 물체가 용수철 상수가 50인 용수철에 매달려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탄성력 구하는 식. 탄성력 구하는 식 새끼들아. F는 KX.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KX 제곱. 됐어. 자,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 그려.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 그려. X축이 늘어난 길이죠. 기울기가 뭐니? 뭐라고? 탄성계수요. 면적이 뭐니? 아 탄소에서. 탄성에너지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는 비례관계고요. 이때 탄성력은 KX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탄성계수고 이때 있는 면적이 바로 탄성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꼬맹아 잘 봐라. 맨 처음에 얘가요. 물체만 매다니까 얼마 늘어났니? 20cm 늘어난 상태로 평형이에요. 20cm 늘어난 상태로 평형이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탄성 에너지를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때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를 E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용수철은 E1의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상태에서 얼마를 더 늘린 거니? 30cm를 더 늘렸으니까 총 늘어난 길이가 얼마니? 50.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50cm라는 얘기는 되겠죠? 얘가 갖는 총 탄성 에너지는 이만큼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로 늘리기 위해서 더해줘야 되는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15는 얼마일까요? 요만큼이겠죠. 요만큼만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이때 얘 값이 얼마니? KX 얼마야? 이거 얼마냐고 이거? 얼마? 2점 뭐요? 용수철 상수가 얼마입니까? 50. 50 뉴턴 미터죠. 거기다 곱하기 x 얼마? 0.2. 0.2m여야죠.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니? 10. 얼마 나오니? 10 나오니? 이건 얼마냐? 25. 이게 0.5죠. 얼마 나오냐? 25죠. 요 사이에 면적이 얼마냐고 묻는 거 아니니? 그게 내가 더해줘야 되는 미래양이죠. 네. 맞아? 평균임이 얼마니? 15. 20.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35의 평균값이니까 7.2.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개놈의 새끼야. 17.5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는 거죠. 얼마? 30. 진짜 용기 얼마나 하냐? 50. 얼마? 5.25. 1.26.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시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탄성 에너지가 얼마 증가한다고? 이만큼 얘기하지. 근데 꼬맹아 탄성 에너지는 증가해. 근데 무슨 에너지가 감소한 줄 알아? 중력 위치 에너지를 감소해. 그러니까 탄성 증가한 탄성 에너지에서요 중력 위치 에너지를 빼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내려왔니? 30cm. 그래서 위치 에너지 얘 몇 줄짜리야? M, G, H. 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나와 이 개놈의 새끼들아. 괜찮아? 네. 근데
증가한 탄성 에너지가 얼마야?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변하면서 위치 에너지의 총 변화량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탄성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탄성 에너지와 중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다 고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애매하네요. 1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자, 9번. 그림은 실에 매달려 있는 5kg짜리 물체의 자 무게는 얼마냐? 5kg짜리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 5kg짜리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 아 5kg 50N이죠. 5에다가 중력가속도 곱하면 되죠. 네. 근데 중력가속도 곱하기가 귀찮대요. 그래서 쓰는 게 뭡니까? 5kg에 해당되는 중력 이렇게 쓴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단위가 뭘 나타내는 단위야? 힘을 나타내는 단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단위에 대한 얘기도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끊었다가 3교시 때는 자소서를 빠르게 완성할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3교시는 수업 대신에